안녕하십니까. 1초 이승우입니다. 종합지수가 3년간 형성된 저항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한 후 다시 추세권으로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지수가 중국의 PMI 지수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옴에 따라서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종합지수는 약 28% 정도 급락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경기 전망 그리고 수급 동향, 메이저들의 포지션 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지수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합지수 일봉 차트인데 선물 차트죠. 선물 차트인데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일봉상의 5선 어제 흐름이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음양음 이 전행적인 조정 신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갭 하락을 출발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갭 출발한다면 조정이 상당히 좀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전략은 시가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오늘 아주 강한 하방 마인드였기 때문에 종가물리까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오늘 유효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지수를 보면은 7월 말에 단기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7월 말에 단기 급등 후 이 급등에 따른 조정이 상당히 좀 깊게 들어갔어요. 깊게. 약 62% 정도 되돌렸죠. 62% 정도 되돌렸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V자형 반등은 어렵다. 지그자그의 패턴을 통해서 상승하다가 오늘 이 추세 라인을 깨는 그런 급락 파동이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 고점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시켰을 때 이것이 하나의 이 채널이거든요. 이 채널이 깊어를 거예요. 이 추세 라인을 깨는 이 점이 오늘 맥점이었죠. 제가 분 차트를 통해서 오늘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라인을 깨는 이 지점이 바로 매도 신호였죠. 그러면 이 조정이 보면은 이 한 방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흐름이죠. 왜냐면은 자, 주봉을 다시 보면은 자, 주봉을 보면은 이것도 음양음이죠. 음양음. 일봉과 똑같지 않습니까? 일봉에서 이거 보면은 음양음이고 주봉을 보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다음날 하루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양봉 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음양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음양음으로 끝나면 이것이 추가적인 조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주봉상이 추가적인 조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라인 최소한 이 라인 정도는 터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봉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추세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를 했죠.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1조 6천억 정도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하루에 1만 계약 넘게 매도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여파가 2, 3일 이상 지속되는 경향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포지션 동향을 봐서는 여기서 바로 추세가 상방 쪽으로 전환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은 아직까지 조금 이게 살아있죠.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 추세 라인과 이 추세 라인 월봉을 보니까 별 진폭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 3년 동안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되풀이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여기서 월봉상으로는 여기서 또 밑에 이렇게 양봉 이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봉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라인, 이 추세 라인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전의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준비된 자료 넘어가면은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이 수급 동향인데 개인들이 오늘 대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개인들의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하면은 매수를 하고 또 급등을 하면 또 매도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런데 매매는 반대로 해야 돼요. 올라갈 때 같이 매수하고 빠질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매수를 지금 하고 있죠.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또 이게 바닥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봉이나 주봉상의 흐름이 추가적인 조정을 예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섣불리 이렇게 성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좀 더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가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현물 수급은 보니까 오늘 3억을 매수했니? 장중 내내 한 6, 7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동시가무립에 저게 매수로 반영이 됐는데 선물의 경우에는 12,000개야. 12,428계약을 매도를 쳤죠. 뭐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공격적 매도. 이 12,000계약은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1조 6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하방적으로 이게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관들이 현물을 3,696계약을, 3,696억을 매도했죠. 오늘 금융투자에서 대부분 매도를 했는데 2,613억을 매도했고, 투신이 279억, 그 다음에 연기금, 보험, 은행, 국가지자체, 기타 법인, 사모펀드 등등 기타 금융망 소폭 매수하고 다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투신 외에도 최근에 보면은 현물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높은데, 저우지간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현물을 사자 추세고 기관은 현물을 팔자 추세.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대립구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옵션 만기까지 보면은 오늘로서 이제 옵션 8일물이 지나고 나서 이제 9일물이 시작되고 있는데 한 4일 정도 지났죠. 4일 정도 지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에도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상방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가 하방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콜 옵션을 6억 매도하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을 5억 매수했죠.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선물 포지션이죠. 선물 포지션.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콜 옵션 11억 매도에 풋 옵션 9억 매수. 이것도 아랫방향이죠. 규모는 적지만은 아랫방향. 자, 수급, 오늘 수급을 봐서는 이 포인트가 선물이라든지 현물이 아니고 아직 주식이나 아직 옵션이 아니고 선물.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동향.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25,000계약 이상 누적을 시키니까 추가로 공격적으로 매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3만 계약 가까이 육박하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 추가적으로 누적을 시키나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옵션 만기가 이제 9월 둘째 주 목요일이 이제 이번 월물은 9월물은 컷오프를 요청되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종목 선물 옵션. 개별 종목 옵션은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4개의 상품을 동시에 결제받는 날이 9월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9월 둘째 주 목요일은 그러니까 3, 6, 9, 12 월물, 이 월물은 다른 월물보다는 더욱더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동향, 기관들의 옵션 포지션 동향,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014년 6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오늘까지 이 포지션 동향을 보니까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5조 8천억을 샀어요. 5조 8천억. 많이 샀죠.
2개월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5조 8천억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약 611억 정도 매도를 하고, 그리고 선물은 약 2만 2천 계약을 매도를 쳤죠. 2만 2천 계약. 여기는 저게 수치가 조금 이렇게 그 차이점이 있네요. 여기는 보면 2만 4천 계약인데, 여기 2만 2천 계약 내있죠. 저한 2만 한 2, 3천 계약 전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누적을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옵션 부분은 이제 뒤에 별도로 보셔야 되겠고, 자, 그 이번에는 컷오프를 칭되기 때문에 옵션만 볼 것이 아니고 선물하고 같이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선물하고. 그러면 그래프가 그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포지션이 되어 있죠. 이게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극대화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5조 8천억 정도, 5조 8천억 정도 그 현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그리고 옵션을 동시에 놓고 봤을 때는 방향이 이쪽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그런데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저게 매매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외국인들이 그 포지션 동향은 하방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주체별 포지션 옵션 포지션 동향을 보면은,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선물의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9.5배 정도 되죠. 9.5배 정도 되는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가 이제 월물 만기 가까이 이제 그 건조했느냐, 또 프리미엄이 또 비싸냐 싸냐, 그에 따라 가지고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개 보면 30배에서 막 50배 육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옵션. 자, 예를 들어 지수가 오늘쯤 이렇게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이게 하겠어요? 맨 먼저 풋 옵션부터 사는 게 풋 옵션. 풋 옵션을 매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콜 옵션을 매도를 치겠죠. 맨 먼저 풋 옵션 매수, 콜 옵션 매도. 옵션을 먼저 이게 그 매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물 움직이거든요. 선물. 레버리지가 크니까. 그리고 가장 쉽게 또 이게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잖아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만 뭐 2천 개 이상 이렇게 그 매도 치니까 주식을 한 1조 6천억 정도 파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주식을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들이 약 3천억 정도 파는 주식이 폭락하는데 1조 6천억을 팔았으면 지수가 대폭락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현물을 1조 6천억 정도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당일날 다 팔 수가 없으니까 선물로 먼저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선물로 1조 6천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선물을 그 매도 표시를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옵션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을 이제 이게 그 포지션을 구축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과 선물 포지션을 구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있게 이제 그 현물을 가지고 뭐 팔든지 뭐 살 종목을 사고 팔 종목을 팔고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옵션 부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4일 동안 거래한 건데 콜 옵션을 9억 정도 팔았어요. 9억 정도. 9억 매도, 풋 옵션을 74억 매수했죠. 74억 매수. 풋. 이는 콜.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보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양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지수가 약 3년 정도 박스권에 같이 있다 보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싸졌어요.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이제 그 엄청 낮아져 가지고 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싸진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하면 변동성이 오면은 옵션 가격이 폭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양매도를 잘 안 해요. 양매도를 잘 안 하고 한쪽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양매수를 하든지
이런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콜 옵션을 9억 매도하고 풋 옵션을 74억을 매수했는데 옵션 매수는 그 시간 가치는 시간 가치. 옵션은 가격 구조가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로 돼요. 시간 가치. 다음에 뒤에 가서 제가 결제 지수가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 가치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거든요. 소멸된다고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그쪽 방향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포지션이 그쪽 방향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잘 매수는 잘 하지 않죠.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나 그것이 걸려들면 대박이죠. 그 좌우지간 외국인들은 콜을 소폭 매도하고 풋을 약 74억 정도 지금 그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방향이 아랫방향이죠. 풋 매수 아랫방향. 그 다음에 콜 매도 아랫방향이죠. 아랫방향. 그 다음에 기관들 보면은 기관들의 경우에는 콜 옵션을 어떻습니까? 17억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을 77억을 매수를 했어요. 양매수죠. 양매수. 양매수란 뭐냐면은 지수가 급등락이 가능할 때 지수가 폭등하든 폭락하든 이럴 때 쓰는 전략이 양매수 전략이거든요. 양매수. 쉽게 이야기해서 한쪽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저기 풋에서 10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풋을 100만 원씩 매수하고 콜을 100만 원씩 매수했다. 그러면 저게 풋 매수한 게 그 100만 원 매수했는데 100%가 수익이 나면은 2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콜 부분은 손해가 많이 났지만은 그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도 조금 사고 아래쪽으로 좀 많이 샀는데 이것을 스트립 양매수 전략이래요. 그래요. 하방 쪽으로 비중이 높은 그런 그 양매수 전략. 스트립 양매수 전략. 자, 그리고 개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콜 1억 매도에 풋 106억을 매도를 쳤네요.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급락해버린다 할 경우에는 개인들의 그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100억 정도면은 살 동안 100억 정도 매도를 쳤다면은 풋 매도를 쳤다면은 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풋 매도는 방향이 윗방향인데 상방향인데 아래로 급락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단계만 더 급락한다라면은 그 개인들의 손실은 확대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그 포지션 동향에서는 물론 저게 그 다음 주에 또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 포지션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 그 다음에 개인의 대립구도예요. 대립구도. 지난 월물도 마찬가지죠. 지난 월물도. 누가 이기겠어요? 일단은 자금력이나 정보력에서 강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길 수가 있겠죠.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 수급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어요. 비차익 거래. 우리 보면은 콘텐고 상황인데 보면 프로그램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비차익에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차익 거래는 선물과 연결해서 매매하는 방법이거든요. 선물이 고평가될 경우에는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를 치고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겠죠. 이러한 상황을 콘텐고 시장, 그 다음에 정상시장, 그리고 양의 시장 이러죠. 양의 시장. 반대 방향으로, 반대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일 경우. 선물이 저평가되고 현물이 고평가되었다. 그러면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함으로써 매도하는 것 전략인데 이러한 그 매매 방법을 백오데이션 시장, 백오데이션, 그 다음 비정상 시장,
음의 시장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항상 정상시장, 콘탱고 시장이.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은 모처럼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죠. 대규모.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주식 매도 잔고가 6조 4천억 정도 되고 매수 잔고가 10조가 넘어요. 10조 1천억 정도 되죠. 그러면 3조 6천억 정도가 지금 공급 위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급 위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단순히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물량이 다수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연말 가까워지면은 한 2조에서 3조 정도가 이렇게 차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3조 6천억 정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는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매매했던 포인트인데, 제가 좀 원칙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날이었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서 약간 이렇게 밀릴 때 그때 진입을 하더라도, 100% 정도의 수익이 가능했어요. 100% 정도. 등가의 기준, 풋 262.5짜리를 기준으로 했어.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6포인트에 지면 266포인트는 4분이 딱 끝나는 시점이에요. 4분이 딱 끝나는 시점 266포인트에 지면서 264포인트에 약 2포인트 정도 수익 내고 빠져나왔었는데 이것이 오늘 262.40까지가 내려왔었죠. 추가로 1.6포인트가 더 빠졌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이 라인을 깨는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해서 쭉 이렇게 끌고 와야 맞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면은 종가상으로 보면은 이 15분 쳤던데 5선을 한 번도 이렇게 넘어서지 않았잖아요. 이건 이제 중간에 이제 13시, 1시 정도에 이 자료를 만든 건데 이 1시 정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5선이 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팔더라도 1포인트 정도 더 낮은 데서 청산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포인트, 이 15분봉에 강한 음봉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4분봉이나 5분봉이나 뭐 이런 분봉을, 단기 분봉을 보더라도 이 라인이 깨지는 시점에서 깔끔하게 이게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풋 262.5짜리가 가격이 얼마냐면은 한 1.43 정도, 1.43. 그리고 2.08 정도에 청산했는데 이것이 오늘 2.9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60틱 정도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추가로 올라간 것이 한 80 정도 더 올라갔잖아요. 그럼 중간 부분밖에 못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걸려들면은 끝까지 끌고 와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만이 한번 크게 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왜 여기서 하면 이게 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일봉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니까 깔끔하게 이제 끝났는데 이 저점을 너무 의식한 거죠, 있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 정도는 멈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조금 못 미쳤던 여기서 이 저점에서 일단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끝까지 들고 가고 그리고 다음날 만약에 이제 상승 출발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십자가 하나 씌우더라도 한 단계 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오늘 시가 근처에서 진입한 후 끌고 가는 것이 맞다. 다음날 만약에 뭐 올라가더라도 한번 끌고 가는 게 맞다. 그래야 한번 먹을 때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원위치로 해서 옵션 결제 지수 구하는 방법. 이거 옵션 매매를 뭐 수년간 하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냥 선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선물로 가지고 매매하라는데 선물의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 그럼 9월 둘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선물과 옵션 다 이 코스피 200 지수로 결제를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로. 오늘 그게 얼마예요? 선물이 코스피 100 지수가 여기 있네. 코스피 지수 262.53 262.53이고 자, 이 콜 옵션 쓸자로 콜 옵션 지수 하는 방법은 코스피 100 지수 빼기 행사가격이야. 그럼 코스피 100 지수가 262.53이고 그럼 262.5를 봤을 때 오늘 이 등각이죠. 등각을 봤을 때 262.5, 262.50 하면은 만기가 되면은 0.03 3,000원밖에 결제를 못 받아요. 3,000원밖에. 실제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가격이 2.80인데 콜이 2.80인데 2.77입니까? 2.77 27만 7천 원은 그 시간가치. 방금 제가 옵션의 가격은 내재가치 플러스 시간가치로 되어 그랬죠. 내재가치 플러스 시간가치로 되어 있는데 내재가치는 0.03밖에 없고 시간가치가 2.77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더 내려갔다가 만약에 다시 현가격대로 복귀가 돼서 오늘 코스피 100 지수가 262.53이죠. 262.53으로 복귀돼서 9월 둘째 주 목요일 끝난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제 받을 수 있는 거는 3,000원, 3,000원. 계약당 3,000원. 그럼 15,000원 정도 결제, 한 계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15,000원만 결제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간 가치로 다 소멸된다는 이야기죠. 소멸된다는 이야기. 그럼 위에 것도, 아래 거는 다 깡이죠. 아래 거는. 그 밑에 1.69, 이건 전부 다 100% 프리미엄. 100% 시간 가치. 시간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등 가격이에요. 여기 등 가격 262.5가 있죠. 이 행사 가격은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와 가장 가까운 게 등 가격이에요. 등 가격. 여기서 262.53호 가장 가까운 게 262.5잖아요. 그죠? 그러면 262.5에 콜이든 푸시든 프리미엄이 가장 비싸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또 움직일 수 있는 행사 가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이 262.5짜리가 앞으로 내 가격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풋 옵션 풋 옵션은 코스피 100 지수 행사 가격 빼기 코스피 100 지수. 행사가 얼마예요? 행사 가격이 262.5 262.5에서 코스피가 262.53이니까 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풋은
2.75가 전부 시간가치네요. 시간가치.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공식만 외워두시면 돼요. 풋 옵션은 행사가격 빼기 코스피 200지수. 콜 옵션은 코스피 200지수 빼기 행사가격. 거꾸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장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지수 흐름이 일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봉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잖아요. 좋지가 않은데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를 보면은 조금 낙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이번에 그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지표가 좋게 나오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또 그 장이 좀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박스권에 또 다시 갇혀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 지표만 본다라면은 지금 그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행지수를 보면은 그 이번에 0.2% 정도 상승했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꺾이다가 쌍바닥하고 약간 이게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행지수, 이는 동행지수인데, 동행지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변동이 없죠. 큰 변동이 없는데, 7월 달에 그 종합지수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7월 경기 선행지수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동행지수도 뒤어서 위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정은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박스권으로 복귀되는 그런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지수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동행지수는 그러니까 현재의 경기 국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행지수는 그 장차, 그러니까 미래의 경기 국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하고 종합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급락파동이 들어왔잖아요. 그 2009년도에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경기 선행지수도 상당히 좋아졌죠. 그 이유는 2011년도에 한 차례 그 연봉을 보시면 빠졌거든요. 빠지고 나서 2012년 이후부터는 경기 선행지수는 약간씩 지금 호전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보니까 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은 지수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월 경기 선행지수가 101.3에서 6월 101.5로 이게 좀 개선이 됐죠. 7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개선 폭보다도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략.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 달이죠. 7월 달에 단기간에 급상승을 했어요. 급상승. 이 급상승할 때 이 국면에서 콜 옵션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이렇게 분출이 됐었죠. 그 위에 쭉 가다가다가 이 구간에서는 옵션이 이제 시세가 별로 안 났어요. 안 나고 마지막 20선을 이탈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당일날 아주 저가권이 저가권이 행사 가격, 아주 외가격, 외가격이 한 당일에 6,000%가 났었거든요. 6,000%. 2,000원짜리가 한 12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시세를 분출했던 구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콜에서 약 100% 정도 이게 수익이 났었고, 그 다음에 오늘 당일 하루 만에 100% 넘게 이게 시세가 났어요. 잠깐 아까 옵션 가격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변동성이 이제 급증할 때,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때는 외가격이 저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외가격. 여기 보면은 262.5짜리가 135% 났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등급이 151%, 그 다음에 170%, 그 다음에 255, 행석 가격 255가 176%.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좀 떨어지죠. 6,000원, 7,000원, 이거 뭐, 많이 아주 더 추가적으로 급락해 버린다면 몰라도 그게 크게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그래도 많이 되지 않고 있고. 등가격을 기준해서 보면은, 한 2단계 내지 3단계 가격이 보면 변동성이 살아날 때는 옵션 가격이 좀 많이 나죠. 콜 쪽을 보니까, 등 가격이 50% 빠졌죠. 50%. 그러면 어제 종가는 양매수로 한번 승부를 낼 만했었죠. 양매수로. 자, 500만원씩 이제 투자를 했다. 500만원씩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자, 260을 기준으로 할 경우, 260짜리 이것을 사고, 그 다음에 265짜리 콜을 샀다 할 경우, 이거 한 50% 정도 빠지고, 150%니까 어떻습니까? 풋은 1,500만원이 될 것이고, 이것은 50% 빠졌으니까 250만원이 되겠네요. 그 3배니까 1,500 되고, 250 남았으니까, 250 다음에는 1,750. 그러니까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1,750이니까 한 750만원 정도, 75% 정도 수익이 난 셈이죠. 양매수를 했을 때 75% 수익. 예,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양매수를 하려면은 그 변동성을 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변동성. 자, 변동성은 다시 한번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옵션 가격을 보면은 옵션 262.5짜리 한번 볼까요? 자, 62.5짜리를 보면은 요 배각 값이는 배가가 0.25죠. 0.25. 변동성이 1% 증가할 때마다 25틱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는 가만히 있더라도 지난번에 종합지수가 20선, 일봉의 20선을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 이때죠. 이때 선물은 가만히 있는데 옵션이 순식간에 10배 막 이렇게 시세가 분출된 것이 변동성에 영향을 받아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배가값이 배가값. 0.25니까 여기가 2.75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변동성이 1% 증가만 하면은 지수는 가만히 있더라도 0.25. 25틱이 붙는다는 얘기. 25틱. 25틱 같으면 10%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10% 올라간다는 얘기.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세타가 0.04인데 하루가 지나면 지금은 이제 옵션 만기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세타 값이 좀 낮죠. 많이 빠지진 않아요. 0.04. 4틱씩 빠진 4틱씩. 하루 지나면 2.74에서 2.71로 이렇게 4틱씩 빠지거든요. 그리고 262.5, 풋 262.5가 그 옵션 만기날 결제를 받을 확률이 몇 프로냐? 그것은 여기 있어요. 델타 값을 보면 하거든요. 46%예요. 46%. 그 옵션 만기 때 이것이 내가격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등가격이잖아요. 내가격으로 들어가서 결제를 받을 확률은 46.88%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내재 변동성, 과거 변동성하고 내재 변동성이 있는데, 이 내재 변동성을 좀 많이 연구를 하시면은, 옵션의 양매수 구간을 알 수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 따지지 말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양매수죠. 양매수. 자, 여기서 이제 음양음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 출발해가지고 장대에 봉을 딱 세워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 출발해가지고 밀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강하게 움직이면은 일단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일단은 한번 양매수로 승부를 걸어볼 만하죠. 양매수로.
자, 다시 운치에서 자, 이번 주는 지그재그 상승 패턴도 겁나.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콜 마인드에서 일단 풋 마인드로 어제 오후부터 이제 전략을 좀 바꿨는데, 지금 만약에 다음날도 좀 크게 빠진다면은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풋콜 레이쇼 이런 부분들이 풋 과일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음날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반등이. 그 다음날 그 지표를 보아가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주 전략은 지수가 2020에서 2030포인트. 이 선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주봉의 그 지지라인 근처, 얼마 전 저점을 약간 깨는 수준이죠. 이 근처에서 그 지지를 받나 받지 않나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는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거의 한 3만 계약 근처에 육박한다 할 경우는 외국인들 추가로 선물 팔지 않습니다. 그 매수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풋이 과연 과일권에 진입하나 하지 않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또 이번에도 바닥을 또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자, 오늘 그 종목들 중에서 SK 하이닉스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주식 선물을 하시는 분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SK 하이닉스 다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롭네요. 자, 이것이 SK 그 하이닉스 차트인데, 일단 어제 보면 꽤 오래 조정 받았네요. 어제 하루 오르고 나서 오늘은 십자가. 그래도 오늘 이 폭락장에서 1% 정도 올랐네요. 1% 정도 올랐는데, 그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대규모로 매수했고, 오늘 기관 수급이 좀 좋았죠. 기관 수급이 좋았는데, 지금은 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더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도 오늘 그 폭락장에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수급이 그만큼 뒷받침이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날 밀려버가지고 주봉이 다시 십자라든지 음봉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주봉이 양봉을 형성할 경우에는 그 다음 주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종합지수 거의 바닥권 근처에 근접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가 좀 많거든요. 거래가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쉽죠. 현물은 수수료가 0.3% 나가죠. 수수료가 이렇게 세금 플러스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 그죠? 그런데 주식 선물을 할 경우는 세금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물 사는 금액만큼만 사서 보유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진입할 경우에는 이 라인을 깨면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하산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 지지 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깨면은 무조건 일단 매도하고 나온다, 이런 각오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장세가 다시 박스권장으로 지금 복귀가 되고 있죠. 박스권장으로 지금 복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하락 추세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고 일단 박스권으로 복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분 차트를 이용한 단기 매매에 국한하다가
다시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추세가 형성될 때 그때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분 차트를 이용한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그 누적 매도, 선물 누적 매도가 지금 그 3만 계약 가까이 육박할 때 지금 한 2만 4천 계약 정도 되네. 아까 저기 2만 한 2천 계약, 4천 계약 정도 됐죠. 2만 5천 계약을 넘었으면은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선물을 추가적으로 강하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미결제 약정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종가에 줄지는 않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은 더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그 외국인들의 선물 그 추가적인 공격적인 매도로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2만 5천 계약 누적을 시키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경우에는 일단 저점 매수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제가 그 휴가 관계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